안녕하세요. 인생의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는 인간열전의 카이로스 다민입니다. 직장인들이 한 번쯤 근무하고 싶은 꿈의 직장은 어떤 직장일까요? 흔히 꿈의 직장이라고 하면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룬 직장, 다시 말하면 워라밸이 보장되는 직장,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은 직장 분위기를 꼽을 수 있는데요. 또 높은 연봉과 복지 혜택이 많은 직장을 우리는 꿈의 직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그런 꿈의 직장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세 가지는 최고 책임자에 대한 존경심, 회사와 일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입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할 수 있다면 아마도 진정한 꿈의 직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다양한 인간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십시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꿈의 직장 만들기 그 첫 번째 원칙은 최고 책임자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입니다. CEO는 직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실로 엄청나지요. 소통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직원들에게 늘 존경을 받는 CEO도 있고요. 너무 카리스마가 넘쳐 직원들이 다가가기엔 왠지 부담스러운 그런 CEO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CEO는 직장 문화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고 책임자가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 회사는 비전이 있다는 말로 대신할 수가 있겠죠. 최고 자리는 늘 애롭습니다. 말할 상대가 한정되어 있고 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큰 일을 결정할 때는 혼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불황의 늪에 빠졌을 때 회장의 결정은 그 직원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구조 조정이죠. 메타로 회사명을 바꾼 페이스북이나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구글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아무리 힘들어도 인원을 감축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보듬어주는 그런 기업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위에서는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아래 직원들은 회사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할 때 그 직장은 앞날에 보장되고 최고 책임자는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직장 분위기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최고 책임자의 존경심을 맨 처음에 얘기한 것은 직장에서 최고 책임자가 차지하는 위치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겸손해지고 아랫사람들의 고통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 스스로가 조직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했어야 합니다. 꿈의 직장 만들기의 그 두 번째 원칙은 직장과 일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직장의 역할도 시대에 따라 많이 변해갑니다. 전후 일본 기업에서는 직원들을 종신으로 고용을 했는데요. 한 번 직장은 영원한 직장이라고 할 정도로 직원들은 회사에 무한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85년경부터 버블 경제, 분기 조짐이 일기 시작하면서 일본은 서서히 불황의 늪으로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본은 이제 종신 고용이라는 제도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취하는 것이 바로 인적 청산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고도 성장의 이면에는 직장인들의 피눈물이 반드시 존재하는 법입니다. 기술 환경은 1년마다 새롭게 바뀌고 기업은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 직장인들은 또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딪히고 있는 모습은 흡사 전쟁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도 있잖아요. 내가 발붙이고 있는 직장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나의 내적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하면 지금 다니는 직장에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애사심입니다. 그러다 보면 꿈의 직장은 어느새 바로 눈앞에 보일 것입니다. 꿈의 직장 만들기의 그 세 번째 원칙은 상호 간에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 만들기입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데가 바로 직장이라는 큰 틀인데요. 다양한 사람들의 집합체죠. 상사는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를 핑계 삼아서 스트레스를 줍니다. 야근은 기본이고 회식은 왜 이렇게 또 자주 합니까? 상사가 이번 주말에는 북한산 산상 워크숍이 있으니 그리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직장인들의 인간관계는 이렇게 늘 편한 날이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인데 꿈의 직장 운운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주 원인이 사람 때문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은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을 고용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근로자는 그 회사에 몸을 담고 생활을 영위합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은 회사의 기본 목표인 성과 창출에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이익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직원이 회사에 고용이 되어 일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밑바탕에는 각자의 이익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해가 맞물리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인간관계를 푸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남을 설득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에 옮기는 것과 내 생각을 상대방의 머리에 주입시키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상대방을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설득의 어려움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면 내가 조금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한 발짝 물러나는 재치와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생각을 먼저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가장 즐겁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배려와 존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직원이 배려와 존중으로 소통한다면 그 직장은 꿈의 직장이고 행복한 직장입니다. 그러다 보면 애사심과 함께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그 당연한 결과로 최고 책임자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이 생길 것입니다. 꿈의 직장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경의를 표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있잖아요. 인생은 본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더 편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